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무조건 1대1 기준은 아니에요. 이쪽 시장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우리 현물 시장의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이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1대1 개념이 아니고 평균적인 겁니다. 그냥 비트도미가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 올라가 준다면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못한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 준다면, 하락한다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1대1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찾아봐야 될 거는 일봉이에요, 일봉. 이번에 이제 월봉 전체로 보게 되면 과거에도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죠. 과거 고점, 현재 고점이에요. 그 고점에 왔을 때 이번 반등이 중요하거든요. 그 이번 고점에서 이 반등, 며칠 전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급등의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고점이 여기까지 나타났는데 사실 여기가 아니고 요 정도 되거든요. 이 꼬리 위에 바로 윗선이 하나 더 있는데 윗선이 몸통으로 이렇게 뚫렸으면 코인들이 박살이 났을 거예요.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2020년도에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똑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흐름이 비슷한 부분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게 되면은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 나오면서 이런 반등 나왔거든요. 이런 반등, 이런 반등이.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 가서 여기가 뚫렸다고 해버린다면 알트코인들은 계속 못 가버리는 불장이고 뭐고 아예 상승을 못 나오는 위치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얘가 돼버리면 알트코인들은 그냥 무조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상승을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리를 다시 만들어줬는데 고가를 크게 만들어줬지만 돌파까지 또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좀 해준 거죠. 이 당시에 코인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이게 다 밀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이렇게 바닥을 기는 코인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이유나 조건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못 갔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고점 찍고 나서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에서 고점은 여긴데 만약에 여기가 뚫렸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넘어가 버렸으면 알트코인들이 박살이 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위치하고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금처럼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맞고 밀리는 쪽으로 계속 흘러내려간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방어를 많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월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번 달 반등 실패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입장에서는 단기 돌파가 장중에는 나타났지만 주봉, 월봉 개념에서는 다 이탈로 끝나버렸어요. 지금 주봉은 사실 다 빠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투매 의한 하락으로 봐야 되고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었다. 월봉으로 놓고 보니까 월봉도 마찬가지. 이제 뭐 2주가 좀 안 남았는데 앞으로 한 13일 동안의 흐름을 지켜보고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무른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게 이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상승 유지 중이죠. 그죠?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되고 나서 현 위치가 이런 구조로 보니까 상승 유지되고 있는 자리예요. 그 즉 아까 이제 이걸 뒤집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즉 알트코인들은 하락이 될 수는 있지만 붕괴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은 열어놓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쪽 포인트가 더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과 고점으로 놓고 본다면 저점과 고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구조에 돼 있거든요. 이런 구조 상황에서 하단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기 편하라고 좀 차트를 뒤집었어요. 그래야 우리 해석하기 좀 편하겠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자,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게 뒤집어서 보니까 결국에 얘가 어떻게 떨어져야지 알트코인들이 올라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자리값이 뭐다? 이 자리값이 단기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조하고 좀 맞먹는 과거에 이제 쌈봉에 대한 개념, 여기도 마찬가지. 폭이 좁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전적으로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해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 초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추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상승 시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서 반등이 다시 나온 케이스예요. 무너졌다가 반등이 다시 나왔는데 상단 돌파 못 해주고 다시 밀린 케이스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트코인이 고점에 있는데 당연히 고점에서 밀리면 모든 코인들이 다 떨어질 수 있다. 자, 하지만 과거하고 지금 동일한 위치로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알트코인들입니다. 비트나 메이저 입장에서는 걔네도 21년도 불장 때 3, 4월에 시장이 강했거든요. 이때 당시 알트들이 강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비트는 고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시 마무리가 된 케이스고 지금은 비트가 고점인데 알트는 저점에 와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단독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 그랬냐면 이더리움 때문에. 이 이더가 방어를 해준다는 거는 그 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뭐 테더 도미넌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수를 다 합쳐서 봤을 때 방어를 해줄 만한 요소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여러 개 중에서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도 다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다 고리에 고리 역할로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죠. 오늘도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침이 되었는데도 상승하는 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구간이 다시 상단으로 복구가 되지만 않는다면 알트코인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트가 지금 보면 계속 뭐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상태가 딱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 도미넌스가 자꾸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가고 밀렸다 또 다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코인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반납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단기 반등으로 다시 이어졌어도 또 시장이 출렁거리니까 또 약세로 돌아서더라. 하지만 전체 기준가는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사실 비트도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무너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비트도미가 어떤 형태인지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 얘는 지금 그림이 보면 횡보가 나오다가 붕괴됐거든요. 붕괴 반등, 살짝 조정. 그럼 이거 지금 패턴 구조가 뭐죠?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장이면 알트코인들이 좋아져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따져봤던 게 2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비트도미 잘 가고 있는데 알트는 박스권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장인데 반등이 최상단까지 다 올라온 상태고 현재부터는 뭘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안 좋게 얘기하면은 위험한 자리는 맞는데 왜냐면 뚫려버리면 큰일 나니까 알트코인들 박살이 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락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고 한다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내 코인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 건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전체 시장을 주도했었던 알트코인 지수가 이런 형태에 있더라. 그러니까 알트 강세가 왔을 때 시점이 여기였어요. 얘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냥 끝났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많이 갔던 코인들이 수백 프로에서 2000% 이상 올라갔던 코인들이 다수가 나왔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도 여기에서 바로 안 갔어요. 여기에서. 이게 급락으로 하나, 두 달 떨어졌죠, 크게. 이 기간 안에 그 많은 코인들이 회전이 되면서 다양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코인들이 뭐 저점을 깼네, 뭐 시즌 종료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오류를 좀 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확정적으로 뭔가 결과가 뚜렷하게 나왔다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결론은 아직 알트 시장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수도 최저점, 알트코인도 최저점이 와 있기 때문에 과연 고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과거 위치를 봤을 때 거의 동일한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될지 아직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